안녕하세요. 정신건강간호학 영어를 통한 질병과 탐색 간호과정 적용 발표를 맡게 된 신광일입니다. 목차, 영어 플랫맨의 줄거리, 대상자의 특성, 강박장애란, 간호진단, 간호과정입니다. 1번, 영어 플랫맨의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정석은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알람을 맞추고 자신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정석은 자신과 똑 닮은 여자에게 짝사랑을 빠지게 되어 고백했으나 거절당하게 되고 되레 그녀에게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냐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정석은 짝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처음으로 무계획적인 삶을 결심하게 되고 그녀의 후배 수정이 돕기로 합니다. 대신 정석에게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밴드를 통해 수정과 정석의 얼굴이 알려지자 정석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석은 어린 적 어머니를 따라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자작극이었고 방송국에서 정석의 과거를 밝히며 트라우마와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던 정석은 무대에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정석은 소정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밴드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대상자의 특성 행동 양상.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추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며 흐트러지거나 줄맞추지 않는 것을 맞추고자 합니다. 대인관계. 사람들을 매우 더럽다고 생각하고 세균으로 꽉꽉 찼다고 생각하며 의심이 많습니다. 왜곡된 사고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박증에 대해서 계획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성실하다 생각하며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추는 것에 대해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약적 사고 의사소통.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도움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알람 시계가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고 계획 없이 생활함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환상, 만상 등 정신건강학적 문제. 커피잔이 받침대 중앙에 놓여 있지 않으면 컵이 깨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며 직장 동료의 바지에 있는 실밥이 나와 있거나 옷 무쇠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실밥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생물학적 문제. 강박증 및 결벽증으로 인해 정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몸에 누군가 닿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강박장애란 정의. 정상적인 일과를 방해하는 심한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으로서 강박장애 환자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 느끼며 조절하지 못함 때문에 환자에게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하게 됩니다. 원인. 강박장애는 여러 요인이 조합으로 발생한다고 여겨집니다.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 기저에게 확대, 뇌포도당 대사의 증가, 세로토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박장애의 심리적 이론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유병률. 강박장애의 발생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며 강박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5%이며 성인 인구에서 1년간 유병률은 0.5에서 2.1%입니다. 증상. 구체적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행동은 개인마다 다르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청소, 균형, 금기시된 생각들 등이 있습니다. 강박장애에서 생물학적 영역은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게 있는데 정기경영요법, 정신외과술, 피부통합성 유지 등등이 있고 심리적 영역에서는 반응 차단, 사고 정지, 이완 기법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 간호사의 대인관계 기술은 강박장애 환자의 성공적 중재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간호사는 자신의 불안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나 환자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나타내지 말고 침착하고 비권위적인 방식으로 환자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셋째, 강박장애가 초래한 고통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야 합니다. 간호진단. 간호진단은 총 4가지를 내렸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강박적 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 불안하고 강박적 사고로 인한 강박적 행동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과정. 강박적 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 불안으로 주관적 자료는 세균으로 꽉꽉 찬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런 건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건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맨손으로 절대 못 만집니다.
객관적 자료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포옹하거나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이 자신의 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세탁소로 급하게 찾아가서 드라이닝 클리닝을 맡깁니다. 또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귀를 만지며 다리를 떨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의 사물들이 움직이는 환각 증상이 관찰됩니다. 단기 목표로는 2일 이내에 대상자는 말로 불안을 표현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장기 목표는 퇴원 시까지 대상자는 불안해하지 않으며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호 계획으로선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고 가능한 대상자의 신체적 요구를 철저하게 충족하도록 합니다. 또 처방된 약물을 제공해서 수주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서 효과적인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어도 6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과정, 현재 상태, 치료, 합병증, 예방 방법에 관한 이해도를 사정합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대상자의 대화 시 적절한 속도와 안전된 목소리로 말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예를 들어 오물인 입술 호흡, 복식 호흡, 이완술, 체면술, 바이오 피드백 요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박적 사고로 인한 강박적 행동과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인데요. 주관적 자료로는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거고, 사람으로 치면 성실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획 없이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요. 오로지 계획된 일만 하죠. 객관적 자료로는 손목시계에 알람을 맞추고 하루를 1분 1초까지 나눠 정확하게 일과를 보내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터치하게 되면 스프레이형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에 뿌리는 것입니다. 단기 목표로는 3일 이내에 자신의 강박적 행동 및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목표로는 퇴원 시까지 교육받은 강박적 행동 및 사고를 멈추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퇴원 시까지 퇴원 당시에 비해 강박적 행동 및 사고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호 계획으로서는 YBOCS를 통해 대상자의 강박 증상의 심각도를 사정하는 것이며, 간호사는 대상자의 불안을 인지하고 대상자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 하는 강박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서는 대상자에게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해 교육하여 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강박적인 행동을 인지하게 하고 스스로 강박 행동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대상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하루 일상에 대해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이 이론적 근거는 대상자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이 했던 강박적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강박적인 행동을 인식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대상자에게 강박적 행동 및 사고를 멈추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대상자의 강박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강화를 합니다. 대상자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 치료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간호 발표자 신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